Hey, hi, this is Simon, and this is a kind of letter for future me because, you know, when I was 20 something, yeah, I always make my plans for my future because at the time I had a very really hard time for myself, so I have nothing to get or achieve or any expectation I didn't have because, you know, my father, when I was 20, just passed away. So yeah, it was really tough days. So that's why at the time I need some kind of just thing for my future. So I started to write down my future achievement and future plans because yeah, yeah. Because I I have to have I have to have something to expect in my life. So, but yeah, um, 10 years ago, something big happened in my life, so I stopped to write down my plans, my future plans. But anyway, now it's 2025, and finally I can start my new major which I have long dreamed for in my life. And anyway, yeah, I need something to show my future version of me. So that's why I start to record my SWOT. So yeah, and I do my best, and I enjoy my life, and I really yeah, enjoyed all kind of moments. So yeah, you did a great job, and I think future me, you're awesome, and you are one of a kind, one of best. So yeah, keep going. So yeah, okay. See you soon after 10 years. Okay? 네. 네. 시작은 간단하게 영어로. 왜냐면 난 영어를 좋아하니까. 일단 항상 그랬어요. 저는 일단 이 영상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혹시 저에 대해 궁금하거나 혹시 치기공사뱅이 누군지 혹은 친해지고 싶은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또는 사실 제일 중요한 누구? Future me. 그다음에 10년 뒤에 내가 이 영상을 기록해 놓는다면 언젠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Future me한테 미래의 나한테 이제 보내는 짧은 편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그랬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항상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항상. 왜냐면 그때는 너무 힘든 나날들이었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슬프다. 그러면서 여러 환경들이 바뀌고, 음, 그러면서 내가 꿈꿔왔던 것도 많이 바뀌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또 그걸 또 성취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열심히 애쓰고, 실패도 하고, 고난도 겪고, 역경도 겪고, 그리고 지금 돌아, 지금, 네, 공부를 드디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스스로 잘한다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힘들죠, 그렇게. 토닥여, 토닥여 주고 있긴 하지만, 10년 뒤에는, 글쎄요, 똑같이, 혹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네, 영어 선생님의 일을 계속 할지, 혹은
그동안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보건 계열의 직업을 정말로 할 수 있을지 할지는 10년 뒤에는, 지금 1년 지났구나. 25년이니까. 이제 9년 뒤에는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즐기고 혹은 그 삶을 살지 모르겠어서 짤막하게 영상 편지를 쓰고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25년도에 나는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10년 뒤, 2035년, 2035년에 나도 너무 잘하고 있을 거니까 지금 한 선택 너무 잘했고, 그리고 내가 10년 뒤에 하게 될 선택들도 너무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삶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튼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음흠흠흠. 네. 일단, 네. 요거는, 이렇게 눌러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동안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제 인생, 이제 로드맵, 지난 시간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생각이 나는 첫 번째 시작은 중국. 중국을 가기 전과 후는 제 인생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중국을 가기 전과 후는 정말 내가 나로서 내 삶을 바라보는 시야, 아니면 철학? 철학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그 당시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어, 그래서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좋아. 이 얘기부터 해볼까? 내 인생의 첫 기억은 혹은 내가 생각나는 가장 첫 기억은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 때 이제 유치원에서 집에 가는 길이 가장 내 삶에서 첫 기억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내가 내 인생의 시작?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첫 기억은 제 생각엔 중국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을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나 많이 달라 있어서 일단 중국을 가기 전에는 네, 진짜 나름 그때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 중국 가기 전에는 음. 어, 인천에는 언제부터 살았지? 인천에는 제가 거의 태어나고 나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3살 땐가 4살 땐가 유치원 때부터 중국 가기 전까지 계속 인천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서 거의 유치원 2개, 유치원 2개 나왔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중학교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을 가게 됐는데 어쨌든 중국이 제 인생에 생각나는 이제 내 인생에 생각나는 뭔가 변화가 시작된 순간의 첫 순간은 중국이기 때문에 맨 앞에 여기다가 중국을 넣었어요. 일단 중국에 간 이유는 정말 갑자기 갔어요. 정말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큰 이모가 중국에 사셔가지고 그 중국에서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그 식당이 너무 잘 됐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랑 그다음에 어머니랑 그다음에 저랑 셋이서 갑작스럽게 중국을 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간 중국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고야 그때 질풍노도를 좀 겪어서 엄마랑도 많이 싸우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렇게 갑자기 네, 2년 6개월 정도 다니고 중국에서 원래는 대학교까지 가려고 목표를 잡고 간 거긴 한데 정말 갑자기 중국을 가게 됐고 또 정말 갑자기 그 다음에 한국을 오게 됐어요. 중국에서 기억나는 걸 몇 가지 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좌절감. 왜 좌절감을 첫 번째로 느꼈냐면 어, 중국 가기 전에 그래도 인천이 되게 학업열이 되게 높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정말 그래도 항상 전교권에 들고 중학교 때긴 하지만 어?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 또 성적이 쭉쭉 오르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을 가다 보니까 언어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학교를 입학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과정을 따라가기에도 너무 힘들었고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중국에 있을 때는 좌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좌절감을 느끼면서 어, 나는 한국에서 진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재밌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중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는 똥멍청이가 됐을까? 라는 이제 라는 상처를 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질풍노도의 10대를 겪으면서 엄마랑도 많이 싸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 오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단둘이서 살게 됐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이제 동생의 학업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을 나와서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에 살면서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한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이제 수능 준비를 이제 하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사실 한국 수능 공부를 그쵸. 내가 중국을 내가라고 해도 제가라고 해야 돼? 일단 제가라고 할게요, 계속. 제가 한국에서 이제 수능을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동안 나는 중국에서 열심히 3년 정도 유학생을 하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얘기를 해보고, 나는 과연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을까, 뭘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부끄럽지만. 그리고 중국에 사실 간 것도 중국에 중의대가 있어가지고, 중의대를 이제 다니려고는 생각에 처음에 중국을 가는 것을 찬성하고 중국을 가게 됐는데, 중간에 나도 중국에 있다가 튕겨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전히 하고 싶은 건 뭐, 의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의대가 너무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차근차근 호주를 가는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유학을 할까,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까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는 꿈을 가는 꿈을 포기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로 정말 하루아침에 집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든 나날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다녔던 학교가 영어를 많이 가리키는 이제 외국어 국제 고등학교여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열심히 배운 영어를 중국에서 영어를 배워와서 다행히 그걸로 네, 학원 강사를 하게 된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학원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영어 선생님으로서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 일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또 학업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학비도 모으고 해서 모으고 해서 드디어 호주를 가게 됐죠.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진짜 열심히 하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해서 호주를 가게 되었고 호주에서도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방금 말했듯이 아버지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경제 사정이 너무 나빠져서 어머니는 동생 학업을 마무리하는데 또 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전적으로 도와주셔 서포트를 했고 저까지는 서포트를 하기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바로 말을 했거든요. 나는 안 도와줘도 되니까 동생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열심히 동생을 잘 케어해주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제가 모은 학비로 호주를 가게 되었죠.
근데 호주 가서도 생각해 봐요. 그쵸.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았다고 해도, 아니, 스물 하나, 스물둘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학교 다니기 부족하지. 그래서 호주 가서도 진짜 막 쓰리잡, 포잡 하면서 하루에 3시간 짜고, 4시간 짜고, 그러면서 정말 정말 하루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서 모아놓은 돈, 호주에서 모아놓은 돈, 학비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갈 준비를 하는데, 어, 이놈의 군대. 이놈의 군대. 대한민국은 이놈의 군대가 문제, 항상. 참, 지금 돌이켜보면, 어,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냥 군대부터 갈 걸. 이놈의 군대 때문에. 그리고 또 때마침 한국에서 잘 알고 지냈던 또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네 학원에서 이제 갑자기 새로운 선생님을 이제 구인한다고 해서, 사이먼 쌤, 어차피 군대 가야 되면 한국 와서 우리 학원에서 일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호주에 잘 있다가 이놈의 군대. 갑자기 또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이 한국에 왔을 때가 제 나이 28. 그죠? 28살 될 때까지 군대를 못 갔어요. 왜냐면 나는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열심히 학비 모았거든요. 열심히 돈 모았거든요. 그 생각 하나로 정말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아껴 쓰고 진짜로 또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학교 가려고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진짜 어 운동화를 한 컬레밖에 사지 않았어요. 한 컬레 갖고 신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진짜로. 진짜 한 컬레. 그런 적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학교 쓰고 남친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또 호주 갈 준비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학교 갈 영어 성적도 다 만들어 놓고 아 그냥 군대 안 가고 호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또 군대 가서도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 시간을 다 하면 이제 이제 숙소로 오면 병영이라고 했었나 그때? 숙소로 오면 6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녁 먹으면 한 7시? 그럼 개인 정비 시작하면 7시부터 10시까지 항상 부대 내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10시부터 제가 이제 복무하던 부대는 어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무슨 연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10시 이후에도 이제 원한다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1시고 12시고. 그래서 진짜 맨날 공부했어요. 진짜 영어 공부. 왜냐면 호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TV를 그 당시에 보면서 찾았던 것 같은데 독일이 독일어만 할 줄 알면 학비가 전액 무료래요. 대학생들은. 대학교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독일어도 틈틈이 카세트 테이프도 사고 책도 한 권 사가지고 열심히 독일어도 틈틈이 공부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살면서 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눈물 버튼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 왜냐면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진짜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서 한 3, 4개월은 못 걸었어요. 군대에서.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어, 내가 생각하기에 군대는 원래 호주를 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 난 이제 한국으로 안 올 거니까 올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데 군대 복무하면서 이제 크게 다쳤는데
그 크게 다친 게 목 고를 정도면 호주를 어떻게 다시 가겠어요? 군대 전역한 다음에. 그쵸. 그래서 거의 3개월 동안 걷지를 못해서 군대에 있는 이제 수도 통합병원이라는 데 입원을 하게 됐고, 거기서 3개월 정도, 네, 잘 지내다가 부대로 다시 복귀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죠. 전역을 하고 나서도 몸 되게 상태 컨디션 되게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였어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지금 4월이죠. 지금 날씨쯤에 그 당시 지금 날씨쯤 10년 전이겠다. 그 당시 날씨쯤에는 내가 혼자서 조깅을 혼자서 뛸 수 있을까? 진짜 뛰는 게 소원이다. 제대로 혹은 진짜 조금이라도 오래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걷는 게 소원이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 되게 아팠어. 어쨌든 내 20대는 내가 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던 20대인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시 호주를 못 가기 때문에 엄청 방황했어요. 한 1년은. 1년을 방황하면서 음, 네. 몸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또 다시 생각이 났어요. 호주를 다시 가는 거. 그래서 영어 공부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가고 싶은 호주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증도 받고 그러면서 네, 5년 전에 또 인생의 한 획을 걷는 또 호주 갈 준비를 다 하고 우연찮게 또 어떤 이제 또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그 선생님이 자기네 학원에서 근무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또 나쁘지 않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호주 가는 거를 포기하고 포기가 맞을 거예요. 사실 그때 그 포기도 진짜 그냥 포기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5년 전에도.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면서 군대를 전역하기 전까지 10년 정도 학원 영어 선생님으로서 근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참 살면서 참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와 진짜 내가 이미 내 써버린 나의 시간들.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음 그러면서 2023년 정도 2023년이 됐을 때 너무 많이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살면서. 왜냐면 봐봐요. 이제 중국을 가면서 내가 그렸던 꿈은 의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을 오게 됐는데 사실 그 중국에서 내가 하려던 그 꿈을 동생이 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럽기도 했고, 그리고 동생이랑 또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내가 계획했던 이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혹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혹은 10년을 내가 준비했던 그 길을 못 가고 다시 학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왜 다시 학원 일을 하고 하냐면 정말로 어쨌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시작하게 된 일이긴 한데 음, 음, 그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은 아니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보건계열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 보건계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이 정말 살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도 많이 쌓고, 능력도 많이 쌓고, 또
주위에서 좋은 제안들도 많이 오지만 진짜 정말로 잠을 자려고 누우는데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를 정도로 보건계열의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 보건계열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 삶은 무엇인가? 그다음 내가 앞으로 삶의 철학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동생이 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이 치기공, 호주에서 치기공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참, 배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어가지고, 그 치기공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전해 보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스왓 분석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제를 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 번씩 SWOT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제를 교수님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에서 크게 다치기 전까지는 매년 다이어리에 12월 말 정도 되면 10년치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창고에 20살 때 내가 쓴 다이어리에 보면 20대 후반에는 내가 뭘 할지, 30대엔 뭐 할지, 어디에 있을지까지 다 써놨는데 군대에서 크게 다친 이후로는 아예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시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시 또 내 미래 계획을 세워볼까? 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이런 과제가 생겨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과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살았었고요. 이제 짜잔 나만의 싹 분석을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수학 SWOT의 S는 strength,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거. 일단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거는 첫 번째, 영어 잘하죠?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 근데 영어 가르치는 것도 잘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점은 Chinese. 저 중국어도 해요. 근데 중국어는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할 줄은 알아요. 하면 금방 해.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영어랑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overseas living experience, 그리고 해외 경험을 해봤다는 거. 어쨌든 해외 경험을 그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런 그런 관점이나 혹은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어, 음, 얘기 나온 김에 학원 영어 선생님으로서 항상 뭔가 아쉬운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중국어를 쓸 수 없는 거,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보건계열, 생물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영어랑 중국어를 하는 상황에서 보건계열 공부를 하면 그것까지 잘 활용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영어 선생님을 하면 영어만 하는 거. 그리고 영어를 계속 영어 관점에서 영어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항상 아쉬웠어요. 어쨌든 English, Chinese, Overseas Living Experience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healthy. 그죠? 좀 의아하겠지만 왜냐면 군대에서 크게 다쳤지만 그게 나의 상처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 건강하니까. 이것도 네. 그래서 지금 네, 피트니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짐 가서 운동 정말 잘하고요. 운동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다음에 러닝 뛰는 것도 혼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뛰어요. 7, 8km 그러니까 5km까지는 그냥 뛰고 7, 8km는 조금 힘들지만 뛰긴 뛰어요. 정말 잘 뛰어요. 15km 마라톤까지도 참여해 본 적 있고 뭐 하프나 풀까지는 아직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구력이랑 체력은 정말 좋아가지고 저의 강점은 건강, 피트니스, 그다음에 러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포토그래피. 어, 예전부터 예전부터 뭐 그기보다는 저희 외가 쪽이 디자인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니 되게 외가 쪽이 디자인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외가 쪽 사람들은 디자인 계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 기능사라는 자격증도 준비하게 됐고 또 그거 덕분에 군대도 사진병으로 잘 다녀왔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티칭 익스피리언스 어찌됐든 저찌됐든 학원 일을 21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살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강의는 15년 정도 했어요. 저 말하는 거 잘해요. 그래서 이번 과제 발표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매니지먼트 익스피리언스. 마지막에서 이제 근무했던 학원은 제가 직책은 부원장이었고요. 그리고 학원에 이제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인사부터 해서 혹은 그러니까 인사밖에 생각이 안 나. 인사, 회계, 그 다음에 학업 이제 커리큘럼, 그 다음에 강사 교육, 그다음 그 외에 기타 등등 다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을 3년 정도 해서 만약 내가 치기공사를 일해서 치기공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어, 자신 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경영 경험도 저의 강점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a kind heart. 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냐면 남한테 해 끼치는 것보다 남한테 베풀고 잘해주는 게 제 양심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5년 정도 아이들이랑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면서 아이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선한 마음. 아이들 되게 착해요. 정말로. 근데 요즘 애들 무섭다고 하는데 무서운 애들도 많긴 한데 애들 되게 착해요. 덕분에 아이들이랑 많이 지내서 아직도 갖고 있는 선한 마음과 아홉 번째, empathy, 공감 능력. 이게 학원 일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또 소통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절로 공감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음, 예전에는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혹은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잘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제 분쟁을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저의 강점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요. 그 열 번째는 우리 귀여운 강아지, 우리 딸내미 저기서 자고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 자고 있는데 망고는 나의 강점죠. 왜냐면 어, 아침에 새벽에 요즘에 학교 다녀서 새벽에 같이 산책하는데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6시에 일어나서 산책하자고 하면 졸린 눈 비비면서 진짜 꼬리 팡팡 치면서 이런 막 반겨주고 새벽에 막 12시, 1시에 퇴근하고 와도 엄청 반겨줘 왔냐고 아빠. 그래서 진짜 요즘에 마음의 위로가 정말 많이 돼요. 진짜 망고는 존재만으로도 나의 가족이에요. 그 마지막 11번은 가족. 아, 정말로 음, 아버지가 계실 때는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느껴졌던 아버지 빈자리? 하지만 지금은 저를 든든하게 이제 서포트 해주는, 믿고 또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 가족은 저의 정말 강점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저의 강점들인 11개가 있고요. 저의 약점은요.
SWOT의 W 약점은 내면적인 약점이거든요. 볼까요? 첫 번째, 사운드 바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건강한 몸은 나의 큰 약점이야. 너 슬퍼. 하지만 항상 건강 관리 잘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finance. 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럼 왜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참. 음. 군대 갈 때도 군대 갈까 말까도 물어봤고 언제 갈지도 물어봤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 항상 제 경제적인 부분은 항상 나의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안 할 수 없어. 진짜. 나 진짜. 그래서 3번. Not enough time for studying? 아, 진짜 공부만 하고 싶어, 진짜로. 아, 진짜 공부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일도 같이 해야 돼서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슬프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lack of time for master degree?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저 석사도 하고 싶고 박사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감히 저에게 주신다면 저 절대 열심히 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인상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석사, 박사 학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그게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disappointment, 실망? 사실 5번이랑 6번이랑 같은 맥락인데, 혹시나 지금 올해 공부하고 내년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치기공사 국가고시도 붙었는데 이 치기공사랑 직업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할까 봐 그게 실망할까 봐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약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니 학원 일을 15년 했으면 급여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미래의 나야. 그지? 너도 동의를 하잖아. 근데 이제 720사 이제 일을 시작하면 레벨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와, 실망하지 않겠지? 어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저의 약점인 것 같아요. 내면적인 약점. 그 다음에 SWOT, opportunity, 기회. 첫 번째, 드디어. 보건계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지금까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시작을 해서 이건 진짜 저의 진짜 인생의 기회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두 번째, interdisciplinary ability. 이건 융합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꼬여가지고 되게 부끄럽네. 한 번에 쓱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융합 능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를 하나를 배우면 A라는 걸 배우면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B라는 거랑 잘 어, 융합해가지고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A 배웠고 B 배웠고 따로 가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작년에 학원 운영이나 경영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다음에 경제 시험도 봤고 또 회계 공부도 했고 또 AI가 빅트렌드가 되기 전에는 빅데이터가 빅트렌드여가지고 빅데이터 공부돼서 빅데이터 자격증도 따놨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색 또는 앞으로 배우게 될 새로운 지식들을 기존에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랑 잘 융합하기 때문에 이런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은 저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international chance. 어쨌든 international chance.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혹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나의 기회를 찾고 그리고 어, 음, 찾고 그리고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WOT의 T, 트리트 위협. 이 위협은 내부적인 위협이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플랜 A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치기공사 일을 하는 거. 그 중에 원 오브 리스트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근데 이미그레이션 캡이라고 치기공사가 이민을 허용하는 이민을 원래 치기공사 이민을 원래 받질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2년 전까지. 치기공사라고 하면 이민이 안 돼요. 근데 2년 전에 이, 이 치기공사 이민에 관련된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민자 수가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당분간은 치기공사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갑자기 클로즈가 되면 호주에서 일은 하지만 영주권을 못 받아서 그게 저의 외부적인 첫 번째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플랜 A는 호주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치기공사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플랜 B는 한국에서 임상도 하고, 그 다음에 석사랑 박사, 대학원 가서 공부도 더 하고, 어, 하는 게 이제 플랜 B. 그 다음에 트리티 두 번째는 메가 트렌드 인 덴탈 테크니션이라고 써놨는데 치기공사 업무에 대한 이제 직업 환경이 메가 트렌드 정말 트렌드가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뭔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기술이나 혹은 새로운 그 세상의 트렌드가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바뀌어서 치기공사는 직업에 대한 관점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두려움이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외부적인 위험인 것 같아요. 어휴, 40분 동안 혼자 열심히 말했네. 네, 인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SWOT 분석을 해봤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건 우리 강아지 망고 오늘 같이 네, 금요일은 유일하게 공강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네, 같이 바람도 쐬고 늦잠도 자고 네, 등산 갔다 왔어요 오늘은. 하는데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인트로가 미래에 있는 나에게 쓰는 짤막한 영상 편지였거든요. 근데 10년 뒤에는 망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무리는 우리 귀여운 망고 사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마음을 놨어요. 음, SWOT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음, 근데 이야기를 끝내는 게 쉽지는 않네요. 잘 남들한테 말 안 하는 이야기여가지고.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했고 내일 하루도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나는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갈 거고. 음, 아무튼 미래의 나야. 지금의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단다. 음, 미래에 만나자. 이 영상은 내가 유튜브에 안 지우고 잘 남겨놓을게. 알았지? 네.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다 중지부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치공사 뱅이었습니다. 안녕.